자, 오늘은 3학년 내신 대비해가지고 선생님이 정리해주기로 해서 약속한 거 지키려고 이렇게 좀 오늘 토요일 오전인데 지금 7시 반이에요, 아침. 그래서 선생님 좀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요 칠판 판사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급적이면 여러분 시험 공부할 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시험번호 쭉 압축을 해놨는데 빠진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이거 한 10번 보면은 선생님 90점 이상 여기다 살만 붙이면은 뭐 100점, 그래서 90점 이상 받을 걸로 확신을 하니까 잘 들으세요. 선생님 최대한 지금 뭐 한 달 약간 넘게 배웠는데 최대한 압축을 해서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다 배웠다는 전제하에 핵심만 간략히 언급을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올 수 있게 바랄게요. 그래도 모르는 부분 있으면 뭐 댓글로 물어보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도 좋고 아니면은 김주환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우는 게 흥선대원군이에요. 고종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신 정치를 했죠. 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우리 국내, 국외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국내 상황은 세도 정치로 왕권이 되게 약했었어. 그래서 왕권을 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민생, 백성들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세도가들, 세도 정치가들 싹 쓸어냅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이런 애들 권력 잡고 나쁜 짓 하던 애들 몰아내고 능력 중심의 인재를 등용했어요. 그리고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권력을 좌지우지했었잖아. 그래서 비변사를 축소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원래대로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대전회천이라는 법전을 편찬해가지고 문란해진 나라의 기강을 다시 잡았고, 그리고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원래 조선 초기에 있었지만 임진왜란한테 불탔던 경복궁이 아직까지도 잿더미로 있단 말이야. 대원군이 권력 잡아서 막 권력을 휘둘르고 그러는데 내가 대원군이야 하는데 막 잿더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왕의 어떤 위신, 왕권 강화의 상징적인 것으로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데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동시켰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힘들어했었겠죠. 그래서 뭐 경복궁 타령 이런 것도 교과서에 소개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 대전회통 이런 부분들은 다 왕권 강화랑 관련돼 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해서 반란도 일어났었어요. 홍경래난, 임슬, 농민, 봉기 2학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쓰레기짓을 하던 소원 대거 정리하죠. 그리고 삼정, 세금처럼 변질되었었던 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전정, 군정, 황곡 세 가지를 삼정이라고 그러는데 대원군이 이걸 바로 잡죠. 전정은 숨겨놓은 땅 찾아서 세금 매기고, 그리고 군정은 호포제, 양반들한테도 세금 내라고 했었고, 환곡은 사창제라고 해가지고 믿을 만한 양반을 통해서 쓰레기 관리들이 하던 것을 양반들한테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호포제, 사창제 다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함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바깥으로는 이양선, 이상한 모양의 서양배들이 와서 뭘 요구하냐면 통상을 요구합니다. 무역하자. 근데 우리 대원군의 답변은 주머니에서 요걸 내밀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 수교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요거 BJ, BOS 뭔지 알죠? 척화비. 선생님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니셜 따가지고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료, 오페레이터 도굴 사건, 신미양료, 척화비. 그래서 여기는 특히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그래서 순서를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병신. 역사 단어예요. 병신. 병인양료, 신미양료. 병인양료는 프랑스랑 맞붙은 거고 신미양료는 미국과 맞붙은 거죠. 그래서 특히 병신 구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공통점은 강화도에서 벌어졌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는 순서는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력을 휘둘렀었던 대원군, 뭐 평가가 엇갈려요. 하지만 대원군이 정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원군이 자기 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치를 했었잖아. 근데 고종이 나이가 차서 성인이 돼요.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밀려나요. 밀려나고 아들이었던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데 고종 옆에 있던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고 휘두르죠. 그 두 사람은 개항, 대원군과 생각이 달랐어. 요거에서 요걸로 바뀝니다. 때마침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 야욕을 보이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배웠을 거예요. 운요 사건.
일본이 운요 사건을 조작을 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배웠죠? 우리 이 당시 때 청나라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하에 있었잖아요. 뭐 더 심하게는 청나라의 속국에 가까운 그러한 영향하에 있었는데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청나라랑 별도로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은 청나라가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일조에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침략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거지. 나쁜 새끼들이야. 그리고 개항, 항구를 열었습니다. 부산, 인천, 원산. 선생님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가면 그 개항 기념해가지고 탑도 있고 개항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항구 쪽으로는 일본 애들이 우르르 몰려서 들어오죠. 그래서 땅 파보면은 일본 애들 막 흔적들이 보여. 막 바나나 껍질이라든지 뭐 군두운 바퀴라든지 뭐 여의봉 이런 게 막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 유명한 개념이죠. 치해법권. 이 개항지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일본 애들 죄를 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걔네들 데리고 재판할 수가 없어. 일본 애들이. 그래서 치해법권. 제일 대표적인 불평등한 조항이죠. 근데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 해안을 일본 애들이 측량하겠대. 왜? 나중에 쳐들어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말인데도 조용히 치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었던 강화도 조약. 자, 근데 처음이 어렵지 드디어 항구가 열렸어. 이거 하다가 드디어 요구하면서 열렸어. 이 열린 항구로 엄청나게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원래 여기다 써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여기다 썼어요. 일단 개화 정책을 해야 되잖아. 서양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에 보낸 사람들을 영선사라 부르고 일본 잘렸네. 일본에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수신사를 보냈다가 나중에 조사시찰단이라고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조사시찰단을 보내요. 이거는 옛날에는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보빙사가 갔습니다. 보빙사. 그래서 각 나라별로 보러 배우러 여러 사절단을 보냈는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여담이지만 이 보빙사가 되게 문화 충격이 심했었대.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큰 크루저선을 타고 가는데 얘네들이 가는데 갑자기 뭐 녹색이란다. 갈색 물이 나오래. 보니까 딱 사약 색깔이거든. 그래서 양반들이 막 흥분을 해. 이런 새끼들이 우리 죽이려고 사약을 내렸다고. 근데 옆에 서양 애들 보니까 막 홀짝홀짝 마시거든. 알고 봤더니 커피였던 거야. 하얀 가루 타가지고 막 먹는데 양반들의 사약인 줄 알고 막 급 흥분하고 막 멘붕이고. 근데 커피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이 보빙사일 것 같아요. 또 가다가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크루즈선에서 발레를 공연해 줬나 봐. 근데 양반들이 흥분해요. 역시 서양 새끼들, 오랑캐 새끼들이 틈이 없어. 여성들을 저렇게 홀딱 벗겨놓고 학대를 하다니. 이런 기록이 나와. 또 떨어졌어요. 또 미국에 갔는데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거든.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이 양반들이 머릿속에는 대통령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신발을 벗고 가자마자 대통령 나오니까 냅다 그냥 큰절을 하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놀랬겠어. 사신들 보통 보면 악수를 하는데 우리 사절단 보빙사들은 그냥 큰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가지고 더 숙이라고 하진 않고 되게 당황스러워서 막 일으키려고 하는 그 장면이 그 당시 미국 신문에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을 간 애들일 거야. 그래서 보빙사. 자, 그리고 얘네들이 보고 와서 그리고 이 당시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배우자라는 계파가 이때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고 와서 또 이런 애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기기창, 무기 만드는 공장, 우정국, 우편사무, 우체국이죠. 나중에 여기서 어떤 사건이 터져요? 갑신정변이 터지죠. 그래서 갑신정변 하면은 이 우정국에서 시작이 돼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혁파가 칼을 빼들죠. 전한국 화폐를 찍는 곳이에요. 박문국, 박다 문자를 인쇄소야.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발행이 되죠. 한성 순보. 자, 그래서 이거는 관보야. 관보라는 뜻은 국가가 발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 순보입니다. 그럼 최초의 민간인 신문은 뭔지 알아요? 이따 보게 될
여기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인 발행신문이고, 근데 그거보다 국가가 발행한 최초는 요거고, 저거보다 시기적으로도 한성순보가 제일 앞섭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선생님이 카메라 테스트 하냐고 잠깐 끊었어요. 왜냐면 죽어라 설명했는데 가끔씩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보니까 잘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거 칠판도 다 써놨는데 다시 지워야 되고, 목소리 늘려면 나 죽어.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은 좀 고마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주말 시간 반납하고, 또 이거 쓰려면 선생님 다 연구를 해가지고, 선생님 2학년 가르치다 보니까 3학년 거 많이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밤에 늦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정리한 거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뭐 다른 학교들한테 좀 홍보도 좀 해주고 좀 보라고, 도움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고마울 것 같아요. 댓글로도 좀 고맙다고 좀 써주세요. 그런 게 선생님한테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미쳤다고 가족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말에 나오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한테 애정이 있어서니까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최초가 강화도 조약이에요. 근데 이 수신사 있죠? 일본을 갔던 수신사 중에 여러 차례 가거든. 두 번째로 갔던 애들 중에 김홍집이라고 있어. 얘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있는 청나라 직원이 있거든. 황준센이라고. 몰라도 돼. 아무튼 중국 애가 하나 책을 건네줘. 야야야야, 여기 짜장면 먹고 이거 하나 가서 읽어봐. 내가 쓴 거야 해서 했는데 봤더니 그 책이 조선책 이야기야.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조선이 해야 될 방법은 이거야. 야, 형님이 알려줄게. 이렇게 조선 너네 이렇게 러시아를 방어하려면 중국과 연결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연결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때 우리나라는 위에서 내려오는 러시아가 좀 부담스러웠어. 막 여기 동양 애들인데 러시아 애들은 막 시험 밀가루잖아. 밀가루 애들 막 자꾸 내려온단 말이야. 밀가루 몸에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조선이 막 당황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 형님이 친절하게 알려준 책이요. 그래서 중국, 뭐 여기 일본, 미국, 요 내용이에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은 친하라, 중국과. 그리고 연결해라, 일본과. 그리고 미국과도 연결해라, 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청나라 형님이 전해준 책인데 조선책이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조선은 이렇게 연결하라 라고 알려준, 대화를 주고받은 걸 책으로 엮어낸 건데, 이 책을 김홍집이 우리 조선으로 가지고 와. 그 왕한테 보여줘. 왕이 보더니 참신하거든. 이런 게 있어? 오, 오늘은 탕수육 땡기는데 괜찮네. 신하들한테 읽혀보는데 신하들이 막 반발해. 이것이 끼친 영향, 위정척사 알죠? 양반들이 반발합니다. 특히 저 경상도에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소를 써. 상소가 되게 사실적이야. 약간 각색하면 전하, 이 사사로운 책을 가지고 온 김홍집을 찢어 죽이십시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막 머리가 막 곤두서고 눈이 막 동그래지고 막 콧물이 흐르고 쓸개가 흔들릴 정도로 피부가 곤두섭니다. 김홍집 찢어 죽이십시오. 이렇게 막 흥분을 해. 쓸개가 흔들린다는 표현이 나와. 동공이 막 열리면서. 야, 쓸개가 흔들린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어떤 구절이 그랬냐면 요 구절이 그랬어요. 미국과 연결하라. 야, 중국, 일본은 원래 우리가 교류하던 나라잖아. 근데 미국과 연결하라는 요 표현이, 미국은 앞서 식민양요 때 전쟁까지 했던 나라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손잡으라는 얘기 나오니까 흥분해, 양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수교를 했는데, 이 내용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요. 지금까지 우리 우방이죠. 그래서 서양과는 최초야. 얘네는 이런 게 명시되어 있어. 최애국이 추가됩니다. 최애국은 이미 앞서 있었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알아두세요. 자, 아까 얘기 안 했네. 이 개화정책 중에서 별기군이라고 신식 군대예요. 막 총 같은 거 막 줘. 그리고 신식, 서양식 기술도 배우고. 물론 조잡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신식 기술이에요. 근데 얘네는 대우가 아주 좋아. 신식 군대는. 근데 90군대 애들은 대우가 아주 안 좋아. 13개월치인가 월급도 안 줬어. 그러니까 신식 군대는 보너스도 주고 막 바나나도 주고 총도 주고 막 근둔도 하나씩 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차별대우 받으니까 얘네들 흥분해가지고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동을 피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옛날 인물 흥선대원군을 데려다가 얼굴 마담을 시키거든. 그래서 대원군이 이 90군인들을 데리고 요 이모군란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명성황후가 누굴 끌어들이냐면 청나라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군란을 진압을 하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중요해. 흥선대원군이 청으로 끌려가. 청나라가 이 군란의 책임자로 흥선대원군을 지목하고 대원군을 청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재물포조약을 체결합니다. 재물포조약 중요해요, 좀. 재물포조약 내용은 이 두 가지예요.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거랑, 특히 요거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한마디로 군대를 두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 군대를 보낸 적은 없거든. 근데 이 이모군란 때 일본 애들이 좀 피해를 봐. 그걸 빌미로 재물포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군대를 주둔한 것이 경비병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경비병을 주둔시킨다, 공사관에 재물포조약이고 이모군란 결과라는 거.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이쯤 되면은 눈치 빠른 애들은 알 거야.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 뒤를 이어서, 근데 이모군란 때 청나라 간섭하잖아. 청나라는 개화정책 이런 거 우리나라 잘 못하게 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개화파가 둘로 쪼개져요. 온건개화파는 청나라 편이야. 급진개화파는 일본 편이야. 친일파, 친청파. 급진개화파는 젊어. 여러분 같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애들은 빨리 개혁을 하고 싶어 해. 빠르게 그냥. 그래서 모델이 일본 메이지 유신이에요. 일본이 원래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었잖아. 근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빠른 개혁해가지고 성공을 했어. 일본 1만엔 화폐에 얼굴 하나 그려져 있거든. 이 개혁을 성공시킨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야.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나라 친일파의 스승이기도 해. 얘네들 거의 이 후쿠자와 유키치 제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는 빠르게 개혁하자. 일본을 모델로. 그래서 뭐 김옥균, 서강범, 홍영식, 박영효 이런 애들. 교과서 나오죠. 이런 애들은 10대 후반, 20대 애들인데 빠르게 일본처럼 개혁을 하자. 반대로 이쪽은 느리게 하자. 우리 전통적인 청이 있지 않냐? 또 하필이면 또 청나라가 느리게 개혁했었어. 그래서 뭐 김윤식, 어윤식, 김홍집, 얘 누구야? 김윤식 이렇게 돼요. 교과서 참고해 보세요. 특히 얘네들은 이렇게 불러요. 동도 서기를 주장했다. 동양의 정신. 그래도 정신은 우리께 최고지.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얘네는 기술만 바꾸자라는 거지. 뇌는 놔두고 뇌는 우리 거 두고 기술만 바꾸자 이런 쪽이에요. 시간이 좀 쫓겨. 선생님이 또 빨리 가봐야 돼서 바쁘다. 2학년 것도 찍어야 되고. 자, 동도서기. 한마디로 이거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옛날에 드래곤볼이라고 있거든. 손오공 나오는 거 있잖아. 온공개판 이거야. 정신은 남아있어. 외형적인 초사이어인 알아요? 초사이어인? 손오공이 열받으면 빡 해가지고 초사이어인 되잖아. 근데 이성은 살아있어.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슈퍼 초사이어인이 되잖아. 빡 해가지고 몸이 더 좋아지면서 막 부두부두 떨면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막 에너지파 쏘고 막 별짓 다 하잖아. 한마디로 이거는 슈퍼 초사이어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서양 것까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고, 이쪽은 외형적인 것만, 이성은 갖추고. 그래서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방법의 차이를 두고서 이모군란 이후에. 그러다가 지금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온건개화파가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단 말이야. 급진개화파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옥균이야. 김옥균. 꼭 기억해서 이런 김옥균. 급진개파 대빵하면 김옥균이야. 노래도 있잖아. 옥균아 옥균아 내가 정말 사랑한 옥균아. 자욱이죠. 옥균이. 선생님 옥균이로 부르고 싶어요. 옥균이가 이 급진개파 대빵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 때마침 이 옥균이한테 일본이 접근합니다. 옥균이한테 살살 구슬려요. 야, 옥균아 왜 울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자, 바나나 한 박스 먹고 힘내고 너 판도 내게 해줄게. 옥균아. 자, 쿠데타 일으켜봐 해가지고 일본이 도와주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그것이 갑신 정변이에요. 정변이란 말이 쿠데타야. 쿠데타. 갑신년에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3일 만에 끝납니다. 왜? 청나라가 또 간섭을 해. 청나라가 간섭을 합니다. 근데 이 얘네들이 3일 동안 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거 아니야. 3일 천하지만 3일 동안 하고 싶은 거 했어.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이 혁신정강에 나와 있어요. 칸이 없네, 칸이. 어떤 게 있냐면
뭐 신분제를 없애고 싶어 했어. 그리고 뭐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수업 때 안 배웠을 거야. 선생님이 김정은 선생님도 물어봤더니 어려워서 설명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입헌 군주제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일본이 입헌 군주제 국가거든. 왕은 있지만 왕은 힘이 없고 신하들이 권력이 잡는 체제를 입헌 군주제라고 하는데 얘네 7.18라 그랬잖아. 일본 따라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게 성공했으면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될 뻔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워. 이게 얘네들 철 모르고 일본 끼고 했던 쿠데타지만 만약에 이게 잘 성공했었으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개화가 돼서 일본에 먹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빨리 먹혔을 수도 있지만 좀 섣부른 쿠데타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신분제 폐지 같은 건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 때 국민들이 좀 멍청했어. 이런 거 잘 몰라. 그래서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 국민들은 당장 자기한테 땅을 줘야 되는데 땅 준다는 얘기가 없거든.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저 김옥균 저 새끼들 보니까 막 일본 애들 끼고 막 왕을 위협하고 끌고 다닌단 말이야. 저런 호로 새끼들 해가지고, 호로는 원래 중국인데. 자, 그래서 백성들은 별로 안 좋게 봐요. 백성의 지지도 없었고, 그리고 이거를 청나라가 진압을 또 해요. 청나라가. 그래서 여기 빠졌네.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청나라의 간섭이 화살표 2개야. 아까 하나였었지. 더 심하대요. 그리고 한성조약이라 해가지고 또 일본한테 배상금을 물고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재물포조약과 한성조약 구별해줘야 돼요. 둘 다 배상금이랑 공통점이 있지만 재물포조약은 경비병이란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 자, 이 텐진조약이 또 중요한데 지금 이 갑신정비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 애들도 들어와 있고 일본 애들도 들어와 있어.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면 충돌할 수 있잖아. 전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둘이 쇼부 봐가지고 청나라 철수, 일본 철수, 나중에 들어올 때는 서로 알려주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조약이 텐진 조약이에요. 이때 청나라의 실권자 리용장이랑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였나? 이렇게가 쇼부 친 건데 일본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 자, 텐진 조약.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썼던 급진계합파들 있죠? 얘네들 거의 다 죽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도망을 가요. 우리 대빵 김옥균은 청나라까지 도망갔는데 청나라까지 자객을 보내가지고 김옥균 목을 따요. 목을 통에 담아가지고 서울까지 가져와가지고 서울 거리에다가 전시해놔. 인터넷 검색해봐. 나와. 말이 좀 빠르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 자, 어우 지저분해. 자, 그래서 갑신정변 성공했으면 모르겠지만 실패하면서 이 급진계파가 사라져요. 도망치거나 죽거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암흑기야. 개화정책 기준으로 암흑기예요. 슬슬 또 걱정이 돼요. 녹음이 됐을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여러분이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 자, 여기 계합파 나눠지는 거. 이 나눠진 계합파는 나중에 갑신정변 때 급진계합파가 몰락하면서 온건 계합파 세상이 되고 개화정책이 완전히 암흑기로 돼요.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충돌을 해요. 위에 러시아가 있는데 여긴 추워. 오줌 싸잖아. 오줌이 고드름이 도록 얼릴 정도로 엄청 추워요. 좀 가장됐지만. 근데 러시아가 얼지 않은 항구, 이땐 비행기가 없잖아. 공군이 없기 때문에 바다를 장악한 애들이 최강이야. 그 러시아 유명한 함대들이 있는데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해서 자꾸 내려오고 싶어 해. 그래서 여기서도 뭐 자꾸 내려오려니까 막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러시아가 처음에 유럽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의 라이벌이 막아서는 나라가 영국이야. 영국이 여기서 딱 막아서요. 전쟁이 벌어져. 여기가 이제 크림 반도라고 해요. 크림. 그래서 이 전쟁을 크림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영국이 막아서, 왜냐면 영국은 아주 신시무기가 있었거든. 크림,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 31! 막 집어던져요. 엄마는 외계인, 망고? 막 집어 던지니까 막 러시아 애들이 뭐 받아먹다가 전쟁을 제대로 안 해.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일로 못 내려와요. 크림 전쟁.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주관식 1번. 이때 영국 애들이 던진 아이스크림 2종류를 쓰시오. 엄마는 외계인, 망고. 자,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되고. 일로 못 내려오잖아. 영국 막으니까. 러시아가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래, 자꾸. 근데 영국이 집요해. 삥 돌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남쪽까지 왔는데, 이 제주도 위에 보면은 여기 검은도라는 섬이 있어요. 영국 애들이 이 검은도를 차지해버려. 우리나라 땅이잖아. 여기 와가지고 막 러시아 견제한다고 가지도 않아, 이 새끼들이. 우리 검은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아주 좋아했대요.
신사의 나라잖아.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 주더래. 야, 카메야, 야, 조선, 너네 이거 처음 보지? 자, 코카콜라 먹어봐, 맛있어. 펩시, 자, 펩시콜라, 펩시맨 한번 해봐. 하고 막 치킨도 막, 야, 맥도날드, 맥모닝 알아? 쩔어, 먹어봐. 맛있단 말이야.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은 관리들은 와가지고 괴롭히긴 하는데, 영국에도 막 잘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좀 그렇지만 동포들이 좋아했었대야. 자, 심지어는 우리 조선 천정하고 영국 해군하고 썸씽도 있었대요. 근데 영국에도 여기서 많이 죽어. 감기 걸려서. 풍토가 우리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어서 검은도에 가면은 영국 해군들의 무덤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그래서 검은도 낚시하기 아주 좋은데 이것을 검은도 사건이라 불러요. 잘 봐봐. 원래 청나라는 아까부터 집적됐지. 일본도 집적되죠. 위에서 러시아 내려오죠. 아래에서 영국 집적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방으로 외국 애들이 깝친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이때 전하 중립을 합시다. 어떤 나라에 치우쳤다가 속된 말로 쫓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립을 선포합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육일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인도 한 명 주장했었는데 감기 걸렸나 막 부들부들 막 떨어. 부들러라고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육일준, 한국인, 한반도 중립파, 조선 중립파를 주장했던 사람 꼭 기억해 주세요. 전하 저기 서양에 보니까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을 선포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예요. 전하 보세요. 앞으로 해도 스위스, 뒤로 해도 스위스. 딱 중립국이죠.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살 길은 스위스예요. 중립 선포합시다. 육일준. 되게 유명한 사람이지만 생략. 자, 그래서 이 검은도 사건 이후에 중립파론이 주장이 되었었고 한동안 우리 암흑기야. 개화 정치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94년도에 난리가 났네.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이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농민운동, 개혁,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좀 지워도 되죠? 지금 너무 너저분해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 자, 혹시라도 요 영상은 당연히 올리고 처음에 깨끗했었던 요 바탕화면 있죠? 요 필기한 거 사진 찍어놨으니까 원하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문자를 주거나 전화번호 남기거나 어떤 방식이든 얘기하면 선생님이 보내줄게요. 자, 종합노민운동은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뼈를 잡고 살을 붙여야 돼. 자, 고부밀란 1차 분기, 전주화약 2차 분기. 자, 고부밀란. 시간이 다 돼가. 큰일 났어. 자, 고부밀란. 전라도 고부란 동네에 조병갑이라는 사또가 왔는데 요 새끼가 깝치네. 만석부라는 빗속도 세우고 지 아버지 공도피 세운다고 저수지 만들고 돈 받고 막 난리를 쳐. 그래서 조병갑한테 항의하니까 그 지역에 막 농민들 막 괴롭히고 그래.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밀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 그래서 고부밀란이라고 해요. 동각하면 우리가 누굴 기억해야 되냐면 전봉준 알죠? 별명이 뭐야? 녹두장군이야. 녹두장군. 녹색콩이라는 뜻이야. 녹색콩. 왜 녹색콩이냐면 이게 녹색콩 조그만 게 단단하거든. 전봉준 키 보면 막 눈이 부리부리한데 몸은 막 딱 돌덩어리야. 힘을 빡 주잖아. 녹색콩이 도로록 두껍게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녹두장군이야. 그래서 전봉준이 이때 활약을 해. 그래서 조병갑 죄를 물으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으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사람을 보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용태라는 놈을 보내. 근데 이용태가 와서 보니까 이 새끼가 잘못했거든. 그런데 죄를 농민들한테 뒤집어 씌워버려요. 요 새끼가 나쁜 새끼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농민들이 백산이라는 곳에 모여. 여기에 모여서 이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다녀요. 그래서 황토연 전투, 황룡천 전투 이런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전주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왜 전라도인지 알아요? 이거 잘 모르대. 전라도, 전주, 나주, 경상도, 경주, 상주 그 도시에 큰 도시 2개 이름을 딴 거예요. 강원도, 강릉, 원주. 그래서 전주, 전라도 할 때 전주, 나주. 전주는 이 전라북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예요. 여기를 장악했다라는 것은 전라도를 농민들한테 빼앗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로 막 진격해 간단 말이야.
왕 입장에서 겁이 나겠지. 명성황후 입장에서 겁이 나겠지. 그래서 청나라를 끌어들여요. 기억나요? 아까 텐진조약? 텐진조약에 의해서 청은 일본에 알렸고 일본도 자기 일본 애들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오는데 청나라는 이게 동학농민운동 진압하러 오는데 일본 새끼들은 아예 전쟁 준비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들어와. 인천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싸리 이때 일본은 청나라하고 전쟁하려고 전쟁 준비하고 들어와. 왜냐면 앞서 청나라한테 몇 번 당했잖아. 갑신정변 당했잖아. 그래서 10년 동안 일을 갈아 막. 84년 갑신정변에서 94년 10년 동안 딱 일을 갈다가 아싸리 이번 기회에 전쟁 준비하고 들어와요. 치밀한 새끼들이야. 자, 그리고 야 고종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청나만 불렀는데 일본 새끼들이 막 전쟁 준비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학 애들 불러요. 야 봉준아 카미야 야야야 강락콘도 준비했어. 친구도 있어. 빨리 와. 해가지고 너네 요구사항이 뭐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래? 얘기하지 그랬어. 하고 싶은 대로 해. 해가지고 농민들이 집강소라는 걸 만들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개혁을 추진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이것을 패전개혁이라 불러. 농민들의 개혁기구 집강소 패전개혁. 패전개혁 내용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뭐 신분제를 없애달라. 뭐 잡다한 세금 없애달라. 뭐 일본 새끼들과 통하는 새끼들 죽여달라. 그리고 과부, 청산가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자들 있죠. 원래는 옛날에 결혼 못하게 했었어. 근데 재혼을 허락해달라. 뭐 이런 거 주장한단 말이야. 이런 게 있었고 전라도 일대에서는 이게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애들 가라 그랬지. 야, 얘네들 알아서 기억하고 우리 화했으니까 청나라 일본 꺼져 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 막 화해 제스처 보여주고 가라 그랬거든. 근데 일본이 안 가. 오히려 경복궁을 침입을 해서 왕을 위협해서 개혁을 강요해. 그 개혁이 갑오개혁이야. 쥐들이 뭔데 우리나라 궁궐에 들어와서 왕을 위협하고 개혁을 강요해. 그래서 청나라가 반발하니까 기습 공격을 해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어때? 정부랑 화해하고 개혁을 추진했는데 일본 새끼들이 깝친단 말이야. 이 새끼들 해가지고 이번에는 일본의 저항에서 2차 봉기 논산에 모여가지고 우금치 전투라는 게 벌어지는데 일본의 최신식 기관총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 여러 가지 준비는 했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우금치 공주에 있어요. 우금치 공주 가다 보면 우금치 터널이라고 있어. 기념비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름이 잘못됐어. 시금치 전투였으면 이겼을 텐데 뽀빠이처럼 우금치라서 진 것 같아. 자, 동학농민운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순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떤 역사 선생님이든 순서는 시험에 낼 수밖에 없어. 안 나오면은 내가 누구 아들 할게요? 김주환 선생님 아들 할게. 미안해요, 주환 선생님. 자, 동학농민들 성격 알아두세요. 자, 1차 분기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정부에 저항한 거야? 일본에 저항한 거야? 그 당시 우리나라 내부에 좀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분에 저항한 거죠.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반봉건적이다. 근데 2차 분기는 어때 보니까? 일본에 저항했죠. 비록 패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반대했다, 외세에. 그러니까 봉건적인 거, 억울한 거에 반대했다. 외세, 다른 나라에 반대했다. 동학농민운동 성격을 한마디로 쓰시하면은 반봉건, 반외세라고 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 아까 어떤 게 있었어? 뭐 신분제, 뭐 과거전 아니지. 신분제 폐지해달라. 그리고 뭐 과부 결혼하게 해달라. 뭐 세금제도 개혁해달라. 뭐 이런 것들.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이거 다 반대했다고. 그리고 외세 어디에 저항했어? 일본 새끼들한테 저항했잖아. 일본 꺼져 있잖아. 그래서 동학 알아두세요. 반봉건, 반외세. 더 알아두세요. 이러한 것이 어디에 반영되냐면 갑오개혁에 반영이 돼. 일본에 저항하는 거 어디에 반영이 돼? 의병에 반영이 돼. 그래서 좀 더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동학의 이 반봉건적인 요소는 갑오개혁에 반영이 됐고 이 반외세적인 요소는 의병,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에 반영이 되었다. 요거까지 알아둬야 돼요. 눈치챘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꼭 알아두세요. 지울게요. 우리 학교도 좀 비임으로 좀 싸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 글씨도 못 쓰는데 다른 영상에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아쉬워. 자, 갑오을미개혁. 갑오개혁
아까 나왔죠. 일본이 강요했죠. 궁궐 침입해서 왕을 위협해서. 그리고 일본 애들이 지들 입맛에 맞는 개혁 기구를 만들었어. 그것을 군국기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차라는 단어 나오면은 갑오개혁대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보통 우리 갑오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갑오을미개혁이에요. 왜냐면 2년에 걸쳐서 개혁이 추진되는데 원래 갑오개혁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지만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갑오개혁이라고 배웁시다. 원래 김정은 선생님이 이거 1차, 2차 구별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내자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졸업하라는 거야. 그럼 고등학교 갔을 때 편해요. 그래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구별해줘야 되는데 갑오개혁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 돈과 관련돼 있거나 사라지는 거는 다 1차, 갑오개혁이에요. 갑오개혁. 다시 얘기할게요. 갑오개혁 때는 돈과 관련돼 있거나 없어지는 거는 다 갑오개혁이야. 재정이 일어나. 국가돈 관리를 한 군데서 하자. 여기 탁지하문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탁지하문. 그리고 조세금납화, 세금을 돈으로 내자. 은본이제, 화폐 단위를 은행에 기준하자. 잘 몰라도 돼. 한마디로 이런 거 그냥 갑오개혁. 자, 신문제 폐지. 재혼을 못하게 하던 것을 폐지한 거야.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못하게 하던 것을 폐지했어. 그럼 재가를 허용한 거죠. 과부들 재혼하게 해주자. 청나라 연호 썼는데 야 청나라 이제 꺼지라고 해. 우리 연호 쓰자. 그리고 과거제를 폐지했어요. 자, 개가 못하게 하는 것을 없앴다. 요거 아까 갑오개혁 때 동아 노미운동 때 주장했었잖아. 뭐 이런 것도 돈개혁 같은 것도 그렇고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돈과 관련돼 있거나 사라지는 건 갑오개혁이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 아까 여기 청일전쟁 일어났죠? 일본 전쟁 준비하고 들어와서 청나라 기습했다고 그랬잖아. 편의상 여기다 쓴 거야.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승리를 거둡니다. 준비했잖아.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돼. 이름도 멋있어. 시모노세키 조약. 2학년은 알 거야. 선생님 힌두교 좋아하는 거. 힌두교의 유명한 신인데 시바 신이 있더라고. 시바 신. 그래서 어감이 아주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재밌어요. 시바 신.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시모노세키 조약. 김재환 선생님도 수업 때 뭐 이거 아주 장난 좀 쳤다 그러는데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해요. 시모노세키. 시바. 자, 이게 뭐냐면 이거야. 자,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죠. 청나라 전쟁 패했잖아.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서 여기 이게 요하강이라 그러는데 이 동쪽을 요동이라 불러요. 요동. 그리고 여기 대만, 타이완이라고 하죠. 일본한테 이거를 넘긴다는 내용이에요. 일본 좋았지. 막 신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청나라를 이겼단 말이야. 중국은 언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보겠어. 막 신나가지고 막 바나나 먹으면서 여의봉 늘렸다가 줄였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 신났어요. 그래서 좋아했지. 그런데 이것을 좌시하지 않는 나라가 여기에 러시아야. 러시아가 친구들을 끌어들입니다. 독일, 프랑스. 그래서 이 러더프 세 개 나라가 일본한테 간섭을 해요.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이걸 가져가? 안 갖다나? 해가지고 이건 못 가져가요. 근데 이건 가져갔어. 그래서 대만은 이때 이래로 일본의 식민지였어. 선생님 대만 3년 전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 그렇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많이 받았는데 대만 애들은 일본 좋아해요. 자기네들 발전시켜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달라. 이상해. 그래서 일본이 요거는 가져가지만 이건 못 가져가요. 근데 대만은 가져갔어요.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 불러. 세 나라가 간섭했다. 어떤 나라? 러독프. 알아두세요. 삼국 간섭. 요섭. 요섭쌤 보고 싶네. 전요섭. 선생님 전요섭쌤 너무 좋아해요. 자, 삼국 간섭 러독프. 우리 입장에서 볼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 일본 청나라 이겼다고. 나 친일파 될래. 일본에 붙을래. 했는데 러시아가 일본 새끼들 막 밀어낸단 말이야. 우와, 러시아가 더 세 보여. 일본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명성황후가 특히 러시아가 더 세 보이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멀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 기분이 나쁘지. 우리나라 먹으려고 전쟁까지 했는데 러시아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명성황후가 자기네는 멀리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인단 말이야.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인아거일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죽이죠. 을미사변. 여우사냥 들어봤죠? 낭인들이 일본 깡패들이 칼 들고 경복궁 난입해가지고 명성황후 무참히 죽이잖아. 옛날
뮤직 드라마 옛날 이야기다. 거기 보면은 막 이미연의 여자 배우가 있는데 명성황후 역할을 하고 있지. 이거 있고 선생님 닮은 어떤 호위무사가 막 지키다가 쓰러지고 명성황후가 이렇게 얘기해줘. 딱 나가죠. 내가 조선의 국무다 막 이러면 나오는데 국모 나라의 어머니란 뜻인데 그렇게 장렬히 얘기하고 죽었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아니야 도망치다 죽었는데 명성황후는 우리 역사에서 좀 이거 우리 역사를 좀 후퇴시켰던 맨날 외세 끌어들이고 세도정치하고 이거였어요. 이거 참고로 얼굴이 파랬대요. 여자여서 외국 화장품 이거 발랐는데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막 스머프였대 얼굴이. 그래서 무참히 살해당한 부분은 아쉽지만 또 요거를 묘사한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유행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역사에서 명성황후는 부정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을미사변 기억해 주세요. 자, 이쯤에서 선생님 또 뭐 해야 될까요? 또 제대로 녹음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점점 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을미사변 아무리 명성황후가 좀 안 좋은 인물이었어도 어떻게 다른 나라 깡패가 한 나라의 왕의 부인을 죽일 수가 있어. 이 국민들한테 소식이 들리면서 막 한번 눈 돌아가 막 욕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할게. 신발 우리 국모를 죽이다니 해가지고 어떤 한 건장한 청년이 팔걷고 거리 뛰쳐나가 일곱 깡패들 죽인다고 씨발. 근데 딱 어느 주막이 들어갔는데 칼을 찬 낭인 비슷한 애가 있단 말이야. 저 새끼가 우리 국모를 죽였을 것이다 해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때려서 격투 끝에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 당당해. 우리 국모를 죽인 깡패이기 때문에 난 죄가 없다. 하지만 인천에 끌려가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사형 집행 직전에 우리 고종 황제가 뭘 꺼내요?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카톡으로 야, 걔 살려줘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시외전화 최초의 시외전화라는 설이 있어요. 이 통화가 최초로 전화해가지고 야, 내 와이프 복수를 한다라고 살인했으니까 죽이지 마라 해가지고 사형 집행 직전에 목숨을 구한 우리의 영웅이 있죠. 눈치챘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힌트를 주면은 이 사람 항상 김 굽는 것에 특화되어 있죠. 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냄새 풍겨서 야 먹어봐 대천김이 짱이야 해가지고 항상 김 9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김을 잘 굽는다는 그 사람 누구? 그렇죠. 이쯤 되면 나와야지. 김구 선생님 역사 첫 등장. 첫은 아니야. 원래 김구 선생님도 동학교도였어요. 공주 마곡사 스님도 하다가 나중에 을미사변 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일본 깡패를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김구 일기장에 나와요. 백범일지에. 여기 대해서 좀 논쟁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일기장 기준으로 소개해 준 거고 서프라이즈 있죠? 옛날에 했었던 특별한 일 막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막 나오잖아. 거기 한 3번인가 나왔어.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이거 보는데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막. 그래서 앉아있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막 TV 소리 다 들리잖아. 이등병 때인데. 보진 못하고 막 앞에만 봐야 돼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하는데 막 난 진실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 막 고참들이 막 야, 이거 저런 일이 어딨어. 막 이렇게 막 논쟁하더라고. 나 선생님 속으로 바보들 진짜인데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벌써 몇 년 전이요. 자, 그래서 여기 김구이라도 있고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년으로 넘어갑니다. 을미개혁, 건양 연호 사용, 지금 같은 양력 사용, 종두법 요거 기억해 주세요. 단발령, 우리의 정신을 깎기 위해서 머리를 싹둑.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발 산업이 우리나라는 없잖아. 전통 상투 머리 안 자르잖아. 근데 일본 애들은 이제 이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 때문도 있고 왕 머리도 자르고 가위 들고 서울에서 막 머리 자르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했던 사람 있죠. 막 내 목을 자를 지은즉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막 도끼 들고 최근 알아요? 강화도 지역에 반대하면서 막 도끼 들렀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생략. 지금 3학년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여기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재밌는 일화도 있고 못하게 된 거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나마 조금이라도 얘기해서 선생님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가보을미 개혁이에요. 지울게요. 자, 이 을미 개혁은 아간 파천을 계기로 중단됩니다. 단발령도 잠깐 중단이 돼. 아라사, 이게 조아라 스님이 떠오르네.
아라사는 러시아를 뜻하는 한자예요. 고종 입장에서 겁이 났어. 자기 와이프가 낭인들의 칼에 죽었고 심지어 시체까지도 태워서 없애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비밀리에 몇 번 시도 끝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서울에 있는 거야. 러시아에 있는지 착각하는데 서울 궁궐 앞에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있어. 대사관 같은 거야. 그래서 일로 도망을 쳐. 이것을 아간 파천이라고 불러요. 파천이 왕이 이제 이동한 것을 파천이라고 해요. 그럼 러시아가 지켜주겠죠. 그 당시 사진 보니까 왕이 2층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가 지켜준단 말이야. 왕은 뒤에 숨어 있고. 일본 애들은 막 나오라고 난리여. 고종 너 빨리 안 나와. 근데 러시아가 지켜준단 말이야. 러시아가 야 고종 쫄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준다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뽑을까요? 빨대를 딱 뽑아가지고 고종 목에다가 탁 꽂아가지고 우리의 맛있는 걸 쪽쪽쪽 빨아가지고 지켜주는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건 대가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요. 그것을 이권이라고 해요. 이득이 되는 권리 어떤 게 있을까? 철도, 뭐 금광, 광산, 뭐 나무, 산림 이런 거. 철도는 거의 일본이 다 가져가고 금강은 미국이 많이 가져가고 산림은 러시아가 많이 가져가요. 이런 이권들이 우리나라 왕이 쪽팔리게 다른 나라 공사관에 있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 쪽쪽 빼앗겨. 도와주는데 어떻게 달라는데. 우리나라 철도는 거의 다 일본이 깔았어요. 맨날 그러잖아. 야 조선 우리가 너네 철도 깔아주고 너네 발전시켜줬잖아. 근데 왜 자꾸 깝쳐? 그러잖아. 우리나라 도와서 좋아서 깔아줬겠어? 미국 금강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노다지. 조선 사람들이 가서 막 금을 캔단 말이야. 근데 막 자꾸 노란색 금이야. 만지려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노 터치 한단 말이야. 금 만지려고 그러니까 노 터치. 금을 노 터치 노다지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려져 있지만 뭐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유래한 노래 알랑가 모르겠지만 노다지 원추 노다지 원추. 옛날 원더걸스라고 있었어요. 노다지 원추.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확실한 건 러시아의 영향력이 세지고 우리의 이권을 빼앗겠다라는 거야. 야, 우리 이권 다 빼앗겨. 그 쪽팔리잖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숨었단 말이야. 그 당시 사진 보니까 왕이 2층에서 일본 애들 막 나오라고 군대 막 풀어놨어. 빨리 안 나와 하는데 왕이 이러고 쳐다보고 막 이러고 꺼져라. 니들 나 못 건들지.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이런 분위기야. 근데 쪽팔리잖아. 다른 나라 공사관에 있고. 그래서 이권 러시아가 가져가는 거 반대하고 왕한테 돌아오십시오. You must come back home 부른 가수들이 또 많죠. 그래서 그 유래가 이때 왕이시여 come back home 하시오. come back home. 그래서 왕이 돌아와요. 1년 만에. 이것이 그리고 나라를 바꿨어. 대한제국이에요. 이렇게 왕이시여 돌아오십시오. 러시아한테 이권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장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죠. 그리고 독립문 만들고 독립신문. 아까 독립신문 얘기해줬죠? 민간이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강연회, 토론회 같은 거 통해서 무식한 그 당시 백성도 무식했어. 자꾸 깨우쳐 주려고 이런 거 계몽이라고 그러죠. 계몽시키려고 노력했던 단체 독립협회. 그리고 러시아의 유난히 좀 반대가 심했고 근데 얘네는 황국협회에 의해서 망해요. 황국협회랑 독립협회랑 싸움을 붙여. 보부상 들어봤어요? 상인들 보부상 집단이 황국협회인데 왕이 시킨 대로 잘해. 왕이 어영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이 독립협회 없애기 위해서 이 황국협회랑 싸움을 붙여서 사회 혼란을 이유로 독립협회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는 만민공동에 했었어. 독립협회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강연도 하고 막 러시아 비판도 하고 왕 돌아오십시오 연설도 하고. 그 중에 관리가 참석한 만민공동회가 있었는데 이것을 관민공동회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건데 관리가 참석했기 때문에 관민공동회라고 해. 근데 이 관민공동회가 98년도에 열렸는데 여기서 이걸 발표해요. 헌의 6조였나? 헌의 6조 내용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단어 정도는 알아두세요. 독립협회에서 헌의 6조를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했었다. 그래서 그 노력 덕분인지 대한제국이 수립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죠.
대한제국 계승했다고 보면 돼. 쟤는 황제 제자예요. 그래서 황제, 우리나라 원래 왕이라고 칭했었잖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황제라고 칭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원구단, 뭐 환구단 이런 데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우리도 중국과 동급의 황제라고 칭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대한국 국제 헌법이에요. 어떤 나라들은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거거든. 이 대한국 국제인데 이 황제한테 권력을 몰아준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대한국 국제 나오면 대한제국의 헌법이구나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좀 시대에 착오적이야. 시대 국가적인 세계적인 흐름은 황제의 권한을 줄이는 거였거든. 갑신정변도 일본처럼 왕의 권한을 줄이려고 그랬었잖아. 지금 그게 대세인데 오히려 왕이나 황제의 권한을 늘리는 시대에 역행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야. 막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황제가 지가 다 챙기겠다고 막 한 건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황제는 연호를 제정하거든요. 이 고종의 연호가 광무야.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광무개혁. 그 개혁의 방향을 구본신참이라고 해요. 김재원 선생님이 이거 되게 강조했었다고 그러대. 구본신참, 옛구, 새로운 신. 옛 것을 기본으로 한대.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대. 야, 옛날 게 중심이야? 새로운 게 중심이야? 기본과 참고. 뼈대는 옛날 거라는 거죠. 구본. 옛날 것을 뼈대로 하고 새로운 것을 약간 참고한다. 그러니까 어때? 아까 우리 여기 배웠었던 지웠네. 온건기압파랑 비슷한 거예요. 동도서기 기억나요? 우리의 정신, 서양의 기술 똑같은 거야. 구본신참.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아래다 잠깐 그려놨는데 영토 문제랑 관련해서 우리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좀 원래 이것만 2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명칭만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게 토문강이야. 대한제국도 우리 알아야 될 지역이 여기 알죠? 독도. 독도는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토 분쟁 벌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간도라는 지역인데 간도는 지금 우리 중국하고 영토 분쟁도 아니지 중국이 가져갔지 아예. 원래 우리나라 땅이었어. 여기가 간도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토문강이 흐르는데 옛날에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하고 싸웠어. 왜냐면은 여기가 땅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사고 청나라도 살고 하니까 여기다가 비석을 세웠어. 이 비석이 백두산 정깁이라는 거예요. 백두산에 세웠어. 정했대. 뭐를? 경계를. 그래서 경계를 정한 비석을 백두산에 세웠는데 이것을 백두산 정깁이라고 해요. 요거 핵심은 요거 한자 이렇게 돼 있어. 서위, 압록, 동위, 토문.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자 이런 뜻이야. 자, 이 서쪽으로가 이게 압록강이거든. 이쪽은 두만강이고 이건 토문강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렇게 새겨놨는데 시간이 흘렀어. 그 요 시기가 된 거지. 대한제국 이때쯤. 서쪽으로는 압록강이래. 이거는 뭐 둘 다 일치했어요. 청나라나 우리나라나. 근데 동쪽 토문강이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명히 토문강이라 있거든. 근데 중국 애들 우겨. 야, 터먼 따라해봐. 터먼 두만강이네. 두만. 그래서 청나라 애들은 이거 두만강으로 우겨요. 그래서 이거라고 우겨.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다. 여기 토문강 있지 않냐.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주장하지만 쟤네들은 이걸 요구해. 그래서 결론이 안 났어. 근데 이따 배우겠지만 을사조약 때 이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거든요. 다른 나라랑 조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이 가져갔다는 얘기야. 일본이 이거 빼앗아가더니 이거 딱 보더니 이거 두만이네 두만. 이렇게 지들이 쇼 붙여버려. 나쁜 새끼들이야. 그래서 이때 우리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이 두만강으로 해석이 되면서 우리 국경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원래 이게 토문강이거든. 이거 주장했었으면 이거 우리 가져오는 거야. 여기 우리나라 땅이야. 너네 소풍 저기 간도로 갈 수 있었어. 근데 이게 빼앗아서. 근데 무효야.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야. 근데 이게 벌써 100년 지나서 뭐 주장하기도 훨씬 지났고 국력도 안 되고 통일이 돼야지 뭐 얘기하던가 하는데 뭐 북한은 중국 꼬붕인데 뭐. 그래서 요 해석까지 몰라도 돼요. 선생님이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도. 근데 일본은 왜 이걸 해석해 줬냐면 약간 만주 지역이거든. 여기에 철도를 까는 이권이 있었어. 철도 부선권. 만주 남쪽에, 남만주 지역에.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에 유리한 두만으로 해석해주는 조건으로 남만주 철도 부선권을 일본 애들이 가지고 가요. 이게 간도 문제고, 독도는 알죠? 언제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어? 이거 모르면은 안 되지. 최소한 중학교 3학년씩이나 돼가지고, 응? 작년에도 배웠을 거 아니야. 독도 언제부터? 자, 신라 때. 신라의 지증왕 알죠? 지증왕 어떤 장군을 보냈어요? 이쪽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차지하잖아. 우산국이 울릉도라 그러죠. 그래서 울릉도의 부속섬이었던 독도도 이때부터 차지했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부가 우산국 차지하면서 이 아래에 있었던 독도도 우리나라 땅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 땅으로 알려져 있고, 지증왕은 선생님한테 수업받은 사람 알죠? 거시기가 상당히 컸었던, 자, 좀 야하니까 생략. 자, 이사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거 안용복 알아요? 조선 수종대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있었어. 이 안용복이 독도에서 물고기 잡는 일본 애들 막 뭐라고 하잖아. 꺼져 해가지고 심지어 일본까지 가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받았잖아. 그 일본 애들 못 줬잖아. 맛있게 먹으라고. 아우. 뭘 줬어? 사과. 일본 애들 사과를 했어. 독도에서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사과를 했어.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야. 왜냐면 일본이 사과했다라는 것은 일본도 여기가 지들 땅이 아님을 인정한 거거든. 그래서 이 안용복 사건, 얘가 관리를 사칭했다고는 하지만 후손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었었고, 근데 이 대한제국 시기에는 여기가 일부러 섬을 비워놨어. 공도정책, 육지로 불렀어. 그랬더니 인자 없는 섬이라고 일본이 가져가 버렸어요. 언제? 여기 생략돼 있지만 이게 한일의정사라는 건데, 이 한일의정사 때 우리나라 한반도를 일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조약이 체결돼 있거든. 요때 일본이 임자 없는 섬이라고 노래도 나오잖아. 독도를 진해 시마네현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시마네현. 그때 이르러 일본은 진해 거라 우기고 있고, 그 시마네현 고시해가지고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라고 그러지. 독도 다케시마 진해 거라고 우기고 있고, 우리는 10월 25일 독도의 날 제정해가지고 우리 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독도 우리나라 거예요. 참 웃기고 있네, 독도. 그래서 독도랑 간도 흐름 알아두세요. 이번엔 되게 간단히 냈는데 여러분 좀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고등학교 때 어려움을 덜 겪어요. 아, 선생님 수업할수록 안타깝네. 선생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근데 김전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믿고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 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국권 페탈기야. 우리나라 이제 망하는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의 청일전쟁에서 깨졌지. 러시아하고 일본 둘만 남았어. 우리나라를 누가 먹느냐? 그래서 러일 전쟁이 터져. 참고로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까 여기 독도 배웠잖아. 독도 보면 요 위에 대포가 달려 있어요. 대포. 이 대포 누가 설치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알면 천재. 독도에 있는 여기 대포 있는데 요 사람이 설치했어요. 박상배 씨라고. 알아요? 모를 거예요. 몰라야지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선생님 아버지예요. 선생님 아버지가 해군 출신이거든. 직업 군인이었어. 해군만 30년 하셨는데 독도에다가, 이때 우리나라 아주 후진국이라서 포도 제대로 없었대. 군함에 있는 포를 띄어다가 독도에다가 박아놓은 사람이 선생님 아버지예요. 지금 거기 경찰도 막 지키고 그러잖아. 이 포 쏘는 거 알거든. 다 선생님 아버지가 설치하고, 그 포 쏘는 것도 기술도 선생님 아버지가 다 가르쳐 줬다고 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우리 보령과도 이거 포 관련이 있어요. 혹시 기회 되면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너희 선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뭐하다 말하냐? 러일 전쟁.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여기 독도에다가 포를, 비행장도 있어, 여기 헬기장도 있어요. 대포 아직도 있어요. 자,
자, 러일 전쟁부터 경술국치, 한일합방 들어봤죠? 한일합병, 나라 망한 거. 요때까지를 국권 피탈기라 불러요. 피탈은 나라를 빼앗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조약이 나올 거예요.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혹은 을사조약, 뭐 한일신협약, 뭐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이 한일십약이랑 똑같은 거고, 기후각서 뭐 이런 것들. 잡다하게 있는데 쌤이 주한쌤하고 쇼부를 쳤어요. 너무 잡다하게 내지 말고 간단히 내자. 최소한 을사조약 정도만 최대한 알고 졸업하게 하자. 그래서 을사조약 중심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강제로 체결됐기 때문에 강제 늑자를 써요. 이때 핵심은 강압적으로 체결을 했고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가요. 일본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나라하고 조약도 체결 못해. 그래서 아까 여기 간도 넘겨줬잖아. 그리고 통감 정치가 실시됩니다.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이 통감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치를 해. 최초의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나중에 1909년에 안중근한테 총에 맞아 죽죠. 이 통감부는 나중에 경술국치기에는 총독 정치라고 해서 총독으로 바뀌어요.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 총독이죠. 근데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을사조약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90%는 망한 거야, 이미. 이건 공식적으로 망한 거고 실질적으로 거의 이때 망했어. 자살들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직전에 이런 조약들이 체결이 돼요. 가스라테프트,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게 뭐냐면 다 일본하고 체결한 건데 가스라테프트는 미국이랑 2차 영일동맹은 이름 나와 있죠? 영국이랑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러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해. 이런 거야. 미국이 일본, 야, 너네 조선 먹어. 대신에 우리 필리핀 줘. 필리핀. 그래서 미국이 지배를 받았었죠. 기브 앤 테이크야. 야, 우린 필리핀 먹을 테니까 조선 먹어. 영국, 야, 너네 조선 먹어. 우리 인도. 필리핀, 조선, 인도, 조선. 러시아는 야, 조선 먹어. 우리 안 줘도 돼. 우린 전쟁 졌으니까. 공통점 다 뭐야? 조선 먹으라고 준 거. 대신에 필리핀, 인도 못 가져갔고. 한마디로 이 내용은 뭐예요? 이 한반도를 일본이 먹으라고 강대국들이 허락해 준 거야. 그래 놓고 우리 약하잖아. 그냥 싸다기 몇 대 쳐가지고 강제로 체결한 것이 을사조약. 외교권 빼앗겼어. 통감이 와서 간접 통치를 해. 이미 나라가 망했어. 그래서 여기 대해서 저항이 심해요.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국개몽운동은 힘을 키우자. 당장의 주먹이 아니라 지식, 문화, 돈 이런 걸로 힘을 키워서 장기적으로 일본에 저항하자. 의병은 아니야. 언제 참어? 나 못 참어 해가지고 막 총칼로 막 맞서 싸우자라는 거고. 한마디로 의병, 무력. 애국개몽은 지식, 돈, 간접적인 힘. 어떤 게 더 센 것 같아? 장단점 있어요. 자, 애국개몽 단체 여러 개 있어요.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뭐 헌정 연구회, 뭐 보안회, 대한자강회 있는데 거의 90% 이상은 신민회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체, 비밀 단체였어요. 안창호, 양기탁, 이회영이 중심이 됐어요. 특히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회영 아주 좋아요. 이 아래 아마 링크 걸어줄 것 같은데 이회영 관련된 영상 한번 보세요. 자기 형제들 모여서 전 재산 600억이 넘어 털어가지고 해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어.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했고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독립군 양성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활약이 엄청난데 시간이 없네. 그래서 신민회는 특징이 무력을 준비했어. 이 만주 지역에다가 독립운동기지, 삼원보,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 사관학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태극 서관, 자기 회사, 도자기 회사랑 서점 같은 거, 책 같은 거, 출판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돈이 있어, 힘이 있잖아. 그리고 교육에도 힘썼어. 그래서 뭐 대성학교, 뭐 오산학교 이런 거. 선생님 특히 뭐 대성학교 얘기해주고 싶어. 왜냐면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애국가가 울렸다라는 설이 있어요. 우리 태극기 만든 애가 박영효라고 친일파. 우리나라 애국가 작곡한 안익태. 친일파로 알려져 있어요. 논쟁은 있지만. 그리고 애국가를 가사를 입힌 사람.
안창호라는 사람도 있고 윤치호라는 사람도 있는데 안창호면 끝까지 독립운동했고 윤치호는 대표적인 친일파고 만약에 윤치호라면은 태극기 박용호 친일파, 애국가 논쟁은 있지만 안익태 친일파, 윤치호 애국가 가사 친일파. 이런 나라가 있어. 태극기, 애국가 다 친일파들이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국가 가사만큼은 안익태설이 맞길 바라고. 근데 확실한 건 안익태랑 안익태란다. 안창호랑 아까 얘기했던 친일파 윤치호가 대성학교에서 근무를 같이 했었대요. 대성학교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랑 약간 달라. 번안곡이라고 해서 서양 콩나물 있죠. 거기다가 가사를 입힌 건데 이렇게 불렀대.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는 이거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애국가는 이렇게 울려 퍼졌대. 너네도 알고 있는 의미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의미 딱 맞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우리? 졸업식 때. 이 의미 선생님 알기로는 이제 서양에서 온 건데 거기다가 곡을 입혀서 가사를 입혀서 불렀었대요. 그래서 대성학교에서 우리 애국심 고취시키기 위해서 애국가가 그때 불렸었대요. 근데 이 가사를 윤치호가 했는지 안창호가 했는지 선생님께 안창호가 했길 바라는데 최소한 이런 건 알고 우리 졸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막 뭉클해. 눈물 날 것 같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글자 몇 개로 배우지만 우리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잖아. 그런 거 기억해줘야지. 특히 이회영 같은 사람. 얘도 죽고 형제들 다 죽고 딱 한 명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김구랑 같이 우리나라 고국에 들어오는데 울고 있어. 왜냐면 다섯 형제 다 죽고 본인만 살아서 돌아오니까 사진 나중에 선생님이 링크 걸은 거 보세요. 막 울고 있어. 눈물 나. 그 많은 재산 다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참. 근데 오히려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니 너무 자주 섞인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 분명히 역사적으로 잘못했어. 자, 그래서 시민회는 꼭 기억해 주세요. 뭐 어려운 개념이지만 공화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했었다. 자, 의병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싸우는 애들. 을미, 을사, 정미. 을미는 을미사변이 배경이 되었어. 아까 우리 국모 죽였던 거. 단발령이 배경이 되었어요. 우리 상투 잘랐던 거. 근데 을사의병이 중요한데 을사조약 이것에 반발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현. 이 사람은 나중에 제자 이끌고 싸우다가 쓰시마 대마도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단식 투쟁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극단적인 단식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병들어 죽는데 일본에 주는 음식을 좀 거부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최익현, 도끼 최익현. 공부한 사람 알까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 사람 좀 독특해. 신돌석이라고. 이름 잘 봐봐. 돌, 석. 이름에 돌이 2개 들어가 있어. 돌석. 신돌돌. 이름이 어때요? 상당히 평민틱하죠? 그래서 보통은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돌석. 최초의 평민 의병장. 힘이 장세였었대. 경상북도 울진 이런 데 있었는데 울진 되게 유명하잖아. 대게를 많이 먹었을지 몰라도 힘이 엄청났었대. 그래서 적장, 일본 애들 죽일 때 이렇게 웃겨가지고 고고고고고고 해가지고 직권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약간 오반 거예요. 그럴 때도 힘이 장사여가지고 얘 죽이고 싶었대 일본 애들이. 근데 죽였어. 누가 죽였냐면 부하가 배신해요. 신돌석이 힘이 장사니까 술 먹여가지고 뻗어 있는 상태에서 목을 내려쳤다 그러죠. 신돌석 알아두세요. 정미의병은 여기 헤이그 특사 들어봤어요? 외교 활동 못하게 돼 있는데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어. 그래서 일본이 괘씸죄다 해가지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요.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아들이었던 순종을 황제로 만들어요. 그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버려. 그래서 이런 거에 반발했던 것이 정미의병이에요. 자세한 건 김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아직 안 배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했고, 근데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이나 의병처럼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거도 있었어요. 안중근, 뭐 이재명,
뭐 민영환, 뭐 헤이그 특사, 뭐라고 황성신문, 뭐 되게 많어. 안중근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얘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배신감에 치를 따면서 총으로 쏘죠. 이것도 1시간짜리. 이재명, 명동성당에서 친일파 이완용 기습하죠. 민영환 자살해요. 그리고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 가서 이거 부당함 알리려고 했었고, 황성신문은 글로 써. 시일의 방송대국이라는 거 써가지고 이거 비판했고. 그래서 아까 애국개몽 운동이나 의병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무력이나 글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했었다라는 거 아마 김재원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것 같고, 요건 좀 알아둡시다. 국채보상운동.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제로 돈을 꿔줘요. 1,300만 원 정도. 지금으로 1,300만 원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땐 엄청난 돈이고, 이런 나라 빚을 국채라고 합니다. 근데 빚을 지면 일본한테 굽실될 수밖에 없겠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갚자.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갚자. 여자들 기녀, 반지, 가락지, 자, 돈 모읍시다 해가지고, 심지어 거지들까지, 남자들은 담배 좀 줄여가지고, 거지들까지도, 기생들까지도 전 국민이 하나 돼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들어봤죠? 비슷한 거야. 그래서 1,300만 원을 갚자라고 했는데 누명을 씌워서 반대해서 실패로 끝나죠. 이걸 주도한 사람이 우리 보령 사람이 알아둬야지. 김광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령 사람이고 보령에 묻혀 있어. 웅천에. 다이소 알아요? 다이소? 다이소 대각선 맞은편에 보면 동상 하나 써 있죠. 이게 김광재 동상이야. 거기 비석 뒤에 보면은 이거 그 동상 건립할 때 기부한 사람들 이름 나오는데 선생님 이름도 나와요. 그 뒤에 선생님 이름 있으니까 한번 인증샷 찍어보세요. 본인과 선생님 이름이 나오게 인증샷 찍어서 김주환 선생님한테 보내세요. 김주환 선생님한테 보내면은 김주환 선생님 확인을 하시고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학생들한테 5,000원권 상품권 선착순 4명 김주환 선생님 줄려나? 김주환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주환 선생님 가능해요? 이거 찍은 대가로 한번 콜? 자,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1학년, 2학년은 선생님이 해결할게요.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에서 혹시 이 영상을 관심 있어 봤다는 것도 선생님은 되게 기특하고, 혹시라도 그 동상에 선생님 이름과 여러분이 나오는 인증샷을 찍은 선착순 4명, 1학년, 2학년 합쳐서 선착순 4명은 선생님한테 오세요. 선생님이 문상 5,000원짜리 하나씩 줄게요. 콜.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술국치 치욕을 당한, 달력에 보면 국치라고 써있는 것도 있을 거야. 나라가 치욕을 당한 날. 그래서 일제시대로 넘어갑니다. 일제강점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말을 되게 빨리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2시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새벽부터 나와서 좀 고생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소한 역사교사로서 선생님은 이 정도 흐름은 알고 우리 기억해줘야 될 사람들, 한국인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자, 그래서 선생님 말이 좀 빨랐고 글씨도 잘 못 쓰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궁금한 거 있으면 김재원 선생님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수고했어요.